오늘의 하루가 100년을 만듭니다. 오늘의 100년입니다. 이 이야기는 부모님 세대라면 어쩌면 지금도 누군가가 한 번쯤 겪어봤을 이야기입니다. 이제 시작합니다. 2008년 3월 18일 화요일, 오명진은 아침 6시에 눈을 떴습니다. 알람을 맞춰둔 건 아니었습니다. 몸이 기억하는 시간이었습니다. 30년 넘게 남편의 아침밥을 차려왔고 그 시간이 지금도 몸속 어딘가에 있습니다. 침대 옆자리는 비어 있었습니다. 이불은 반듯했고 매트리스는 눌린 흔적이 없었습니다. 남편이 떠난 지 벌써 2달째였습니다. 장례는 끝났고 문상객들도 모두 돌아갔습니다. 그런데도 명진은 매일 아침 6시에 눈을 떴습니다. 부엌으로 가는 복도는 좁았습니다. 신발장 위에는 남편의 구두가 그대로였습니다. 검은색 가죽 구두 2켤레. 누군가 이제 정리하셔야죠라고 말했지만 명진은 손을 대지 못했습니다. 정리한다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싱크대 앞에 섰습니다. 물을 틀었습니다. 찬물이 손등을 적셨습니다. 손을 씻고 물기를 닦고 냄비를 꺼냈습니다. 쌀을 씻었습니다. 2공기 반, 늘 하던 분량이었습니다. 물이 하얗게 흐려졌다가 맑아졌습니다. 3번을 헹구고 나서야 명진은 멈췄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쌀뜨물이 배수구로 흘러내렸습니다. 명진은 냄비를 내려놓고 물을 잠갔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얼마나 섰는지 모릅니다. 창밖으로 아파트 단지의 아침 풍경이 보였습니다. 출근하는 사람들, 산책 나온 개, 학원차를 기다리는 아이들. 세상은 여전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소파 앞 테이블 위에는 서류 상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남편이 남긴 것들이었습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통장 사본, 보험증권, 계약서. 딸 지수가 이건 엄마가 꼭 확인하셔야 해요. 라며 정리해둔 것들이었습니다. 명진은 상자를 보다가 시선을 돌렸습니다. 보지 않으면 없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종이 더미 속에는 남편의 세계가 담겨 있었고 그 세계는 명진에게 너무 낯설었습니다. 숫자도 도장도 날짜도 모두 남편이 알아서 처리하던 것들이었습니다. 명진은 그저 집을 지키고 밥을 하고 아이를 키우면 됐습니다. 이제 달라져야죠. 지수의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딸은 요즘 자주 그런 말을 했습니다. 걱정인지 비난인지 알 수 없는 말투였습니다. 어제도 퇴근 후 들어오자마자 상자를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엄마, 아직도 안 봤어요? 천천히 볼게. 천천히 보다가 누가 가져가면 어떡해요? 세상 사람들 다 착한 줄 알아요? 명진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지수의 말이 틀린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 한쪽이 무너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나는 세상을 몰랐구나. 나이 60이 넘도록 아무것도 몰랐구나. 상자를 열지 않았습니다. 대신 TV 리모컨을 집어들었습니다. 아침 뉴스가 나왔습니다. 아나운서는 정확한 발음으로
경제 뉴스를 읽었습니다. 환율, 금리, 부동산 시장. 명진은 듣는 척만 했습니다. 화면 속 글자들은 또렷했지만 무슨 뜻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오전 7시 반. 곧 지수가 일어날 시간이었습니다. 명진은 자리에서 일어나 다시 부엌으로 갔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계란, 김치, 두부. 딸의 아침밥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손이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계란을 깨고 프라이팬을 달구고 밥을 퍼냈습니다. 지수는 정확히 7시 50분에 나왔습니다.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회사원이었습니다. 은행에 다녔습니다. 명진은 밥상을 차려놓고 기다렸습니다. 엄마, 나 오늘 일찍 나가야 돼요. 지수는 앉지도 않고 토스트를 하나 집어들었습니다. 명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밥을 차린 건 당신인데 먹지 않는 것도 당신 맘인데 서운한 건 왜일까요? 어제 그 서류들 오늘 꼭 보세요. 제가 도와드릴 테니까. 응, 알았어. 정말요? 이제 엄마가 하셔야 해요. 지수의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명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수는 잠깐 망설이다가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구두 신는 소리, 문 닫히는 소리, 그리고 다시 정적이었습니다. 명진은 차려놓은 밥상을 보다가 국그릇을 하나 치웠습니다. 지수 것이었습니다. 이제 혼자였습니다. 숟가락을 들었지만 입맛이 없었습니다. 밥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씹었습니다. 삼켰습니다. 맛이 없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그릇을 씻고 행주로 닦고 선반에 올려놓았습니다. 손이 거칠었습니다. 평생 물에 담가온 손이었습니다. 젊었을 때는 손톱에 매니큐어를 바르기도 했습니다. 투명한 핑크색. 남편은 그걸 보고 쓸데없는 짓이라고 했습니다. 명진은 손을 닦으며 문득 화장대가 떠올랐습니다. 안방에 있는 낡은 화장대였습니다. 결혼할 때 친정에서 가져온 거였습니다. 30년 넘게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거울은 흐릿했고 서랍은 뻑뻑했습니다. 명진은 안방으로 들어가 화장대 앞에 앉았습니다. 거울 속 얼굴은 낯설었습니다. 흰 머리가 섞여 있었고 눈가에 주름이 깊었습니다. 명진은 서랍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파우더, 색이 바랜 아이섀도, 굳은 마스카라, 그리고 맨 아래 손때 묻은 립스틱 하나가 있었습니다. 진한 붉은색이었습니다. 명진은 립스틱을 꺼냈습니다. 뚜껑을 돌렸습니다. 색은 여전히 선명했습니다. 20대 때 마지막으로 발랐던 색이었습니다. 결혼 전 친구들과 명동에 놀러 갔을 때 샀던 립스틱이었습니다. 그때는 이 색이 예뻤습니다. 거울을 보며 웃기도 했습니다. 그런 거 바르면 튄다. 남편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결혼 후 처음 이 립스틱을 바르고 나갔을 때 남편이 한 말이었습니다. 명진은 그날 이후 이 색을 바르지 않았습니다. 대신 연한 갈색을 발랐습니다. 그것도 나중엔 귀찮아서 안 바르게 됐습니다.
명진은 립스틱을 손에 쥐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바르고 싶었습니다. 거울 속 내 얼굴에 색을 입히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손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무서웠습니다. 이 색을 바른 내가 낯설까봐, 이 나이에 이런 색을 바르는 게 우스울까봐, 누군가 보고 나이 값을 못한다고 할까봐. 명진은 립스틱을 도로 서랍에 넣었습니다. 뚜껑을 닫았습니다. 서랍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거울을 보지 않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나는 지금 누구지? 질문이 떠올랐지만 명진은 답을 찾지 않았습니다. 대신 거실로 나와 상자를 보았습니다. 서류들이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명진은 상자 뚜껑을 열었습니다. 종이 냄새가 났습니다. 첫 장을 꺼냈습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이었습니다. 글씨가 빽빽했습니다. 한자가 많았습니다. 명진은 한 줄을 읽다가 멈췄습니다.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다시 읽었습니다. 여전히 몰랐습니다. 종이를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아파트 단지는 조용했습니다. 평일 오전 모두가 나가고 난 뒤에 고요함이었습니다. 명진은 소파에 앉아 그 햇살을 바라봤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아침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불안할까요? 명진은 그 이유를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느낄 뿐이었습니다. 이 평온이 오래가지 않을 것 같다는 느낌을, 무언가 곧 바뀔 것 같다는 예감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오명진은 여전히 서류 상자를 열지 못했습니다. 대신 집 밖으로 나가는 시간이 조금씩 늘었습니다. 마트에 가거나 은행에 가거나 동네를 걷거나 집에만 있으면 숨이 막혔습니다. 벽이 좁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목요일 오후 명진은 장바구니를 들고 대형마트로 향했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다 무릎이 시큰거렸습니다. 예전엔 이런 게 없었는데 요즘은 자주 그랬습니다. 몸이 늙는다는 게 이런 거구나 싶었습니다. 하나씩 불편해지는 것. 마트 입구 앞에는 새로 생긴 가게가 있었습니다. 지난주까지는 공사 중이었는데 이번 주에 문을 열었습니다. 간판에는 꽃앤드 기프트 도경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꽃바구니와 와인 상자가 보였습니다. 깔끔했습니다. 명진은 그냥 지나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가게 문이 열리며 누군가 나왔습니다. 어머니, 무거워 보이시네요. 남자였습니다. 40 중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감색 가디건에 청바지 차림이었습니다. 얼굴은 단정했고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그는 명진의 장바구니를 가리키며 웃었습니다. 잠깐 쉬었다 가시죠. 제가 커피 한 잔 드릴게요. 명진은 당황했습니다. 거절하려고 입을 열었는데 남자는 이미 장바구니를 받아들고 가게 안으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명진은 어쩔 수 없이 따라 들어갔습니다. 가게 안은 좁았지만 환했습니다. 꽃 냄새가 났습니다. 장미, 백합, 튤립, 계절 꽃들이 화병에 꽂혀 있었습니다. 벽에는 와인 진열대가 있었고 구석에는
작은 테이블과 의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앉으세요. 금방 드릴게요. 남자는 커피 머신을 돌렸습니다. 명진은 의자에 앉았습니다. 테이블은 나무였고 매끈했습니다. 창밖으로 마트 입구가 보였습니다. 사람들이 드나들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오후였습니다. 여기 계세요. 커피가 나왔습니다. 종이컵이 아니라 도자기 잔이었습니다. 김이 올라왔습니다. 명진은 감사합니다라고 말하고 한 모금 마셨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저는 한도경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여기서 가게를 시작했어요. 남자가 맞은편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명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혼자 사세요? 갑작스러운 질문이었습니다. 명진은 잠깐 망설였습니다. 대답하는 게 예의일까? 아니면 대답하지 않는 게 맞을까? 도경은 명진의 침묵을 눈치챘는지 부드럽게 덧붙였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너무 직접적이었나 봐요. 그냥 저희 큰 누나도 혼자거든요. 그래서 그냥 마음이 가요. 목소리에 진심이 담긴 것처럼 들렸습니다. 명진은 조금 긴장을 풀었습니다. 네. 혼자 살아요. 오래되셨어요? 2달 정도요. 많이 힘드시겠어요. 도경은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동정 같지 않았습니다. 이해 같았습니다. 명진은 그 차이를 느꼈습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힘드시겠어요 라고 말하지만 정말로 힘든지는 묻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도경은 달랐습니다. 그는 명진의 대답을 기다렸습니다. 괜찮아요. 명진은 습관적으로 대답했습니다. 도경은 웃었습니다. 괜찮으신 척 하시는 거죠? 저희 누나도 그랬어요. 괜찮다고 하는데 목소리 들으면 알죠? 명진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가슴 한쪽이 뜨거워졌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알아본다는 느낌. 오랜만이었습니다. 커피를 다 마셨습니다. 명진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잘 마셨어요. 고맙습니다. 천만에요. 지나실 때 편하게 들러주세요. 도경은 장바구니를 건네며 웃었습니다. 명진은 받아들고 가게를 나왔습니다. 마트로 걸어가면서도 가슴이 이상했습니다. 불편한 건 아니었습니다. 다만 낯설었습니다. 누군가 자신에게 관심을 보인다는 게 그날 저녁 딸 지수가 퇴근 후 물었습니다. 엄마, 오늘 뭐 했어요? 마트 갔다 왔어. 또 마트예요? 어제도 갔잖아요. 필요한 게 있어서. 지수는 냉장고를 열어보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집에만 있지 말고 어디 나가보세요. 문화센터 같은데. 나나이의 무슨 문화센터. 노인복지관에서도 프로그램 있잖아. 그건데 가서 친구도 사귀고 자꾸 집에만 있으면. 지수는 말을 멈췄습니다. 명진은 무슨 말인지 알았습니다. 우울해진다는 말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지수는 그 말을 끝까지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튼 좀 나가보세요. 지수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명진은 거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TV를 켰습니다. 드라마가 나왔습니다. 보지 않았습니다. 화면만 켜두고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며칠 뒤 명진은 다시 마트 앞을 지나갔습니다. 이번엔 일부러였습니다. 가게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도경이 꽃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명진을 보자
그는 손을 들어 인사했습니다. 또 오셨네요. 지나가다가요. 잘하셨어요. 들어오세요. 오늘 새로 들어온 꽃 구경하세요. 명진은 가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번엔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도경은 카운터 위에 꽃다발을 가리켰습니다. 흰색 장미였습니다. 예쁘죠? 집에 어린 자녀분들이면 좋아하실 것 같은데. 우리 딸은 꽃 안 좋아해요. 그리고 다 커서 그래요? 의외네요. 도경은 웃으며 다른 꽃을 가리켰습니다. 대화가 자연스럽게 이어졌습니다. 꽃 이야기, 날씨 이야기, 동네 이야기. 명진은 오랜만에 편하게 말을 했습니다. 말하다 보니 웃기도 했습니다. 그날 이후 명진은 일주일에 두세 번씩 가게에 들렀습니다. 처음엔 지나가는 길이었습니다. 그 다음엔 커피를 마시러였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그냥 이야기를 나누러 가는 게 됐습니다. 도경은 좋은 청자였습니다. 명진이 말하면 고개를 끄덕였고 그랬겠어요 라는 말을 잊지 않았습니다. 남편 이야기를 꺼내도 불편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많이 보고 싶으시겠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어느 날 명진은 친구 윤선이의 미용실에 갔습니다. 선이는 오래된 친구였습니다. 서로의 속을 다 아는 사이였습니다. 명진아, 너 요즘 얼굴이 밝아졌다. 선이가 거울 너머로 명진을 보며 말했습니다. 명진은 피식 웃었습니다. 그래, 응. 뭐 좋은 일 있어? 아니, 그냥 그냥은 무슨. 분명히 뭔가 있어? 말해봐. 명진은 잠깐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도경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가게 이야기, 커피 이야기, 꽃 이야기. 선이는 듣다가 가위질을 멈췄습니다. 명진아, 왜? 그 사람 조심해. 선이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명진은 거울 속 선이를 봤습니다. 무슨 소리야? 혼자 된 사람 마음 파고드는 사람들 있어? 나 진짜 그런 경우 많이 봤어. 선이야, 아니야. 그 사람은 그냥 그냥이 어딨어? 세상에 공짜는 없어. 선이는 단호했습니다. 명진은 불쾌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창피했습니다. 선이의 말이 자신의 외로움을 들킨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알았어. 조심할게. 명진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선이는 다시 가위질을 시작했습니다. 대화는 끊겼습니다. 그날 밤 명진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습니다. 선이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혼자 된 사람 마음 파고드는 사람들. 명진은 그 말을 부정하고 싶었습니다. 도경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진심으로 자신을 대했습니다. 그런데 왜 불안할까요? 명진은 눈을 감았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서 도경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의 부드러운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저희 누님 같아서 남같이 않으세요. 명진은 이불을 끌어당겼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선의의 걱정이 기우이길 바랐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이미 조금씩 무언가에 기대고 있다는 것을. 한 달이 지났습니다.
오명진은 이제 한도경의 가게에 거의 매일 들렀습니다. 마트에 갈 일이 없어도 들렀습니다. 그냥 지나가다가, 그냥 커피 한 잔, 그냥 꽃 구경. 핑계는 많았습니다. 진짜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그곳에 가면 외롭지 않았습니다. 도경은 늘 반겼습니다. 어서 오세요. 날씨가 좋죠? 라는 인사가 자연스러웠습니다. 명진은 그 인사가 좋았습니다. 기다려지는 사람이 된다는 느낌. 오랜만이었습니다. 어느 날 명진은 화장대 앞에 앉았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흰 머리, 주름진 얼굴. 그런데 오늘은 조금 달라 보이고 싶었습니다. 서랍을 열었습니다. 맨 아래에서 붉은 립스틱을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뚜껑을 열었습니다. 립스틱을 입술에 댔습니다. 천천히 발랐습니다. 색이 입술에 스며들었습니다. 거울 속 얼굴이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싫지 않았습니다. 명진은 가디건을 입고 가게로 갔습니다. 도경은 명진을 보자 잠깐 멈칫했습니다. 그리고 미소 지었습니다. 오늘 뭔가 다르신데요. 그래요? 예뻐 보이세요. 명진은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예쁘다는 말. 몇 년 만에 듣는 말일까요? 남편은 그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딸도 하지 않았습니다. 명진은 고맙다는 말 대신 그냥 웃었습니다. 그날 저녁 명진은 립스틱을 지우지 않고 집에 들어왔습니다. 지수가 거실에 있었습니다. 지수는 명진을 보자 표정이 굳었습니다. 엄마, 그거 색이 왜 그래? 뭐가? 립스틱이요. 명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지수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엄마 나이에 그런 색 바르면 더 나이 들어 보이지. 이상하고. 나도 사람이야. 예쁜 거 바를 수 있지. 안 예쁘다는 게 아니고 이상해 보인다고. 안 어울려. 엄마 나이에. 지수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명진은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내 나이가 어때서? 그리고 예쁘다는 사람도 많아. 누가? 혹시 그 꽃집. 엄마 요즘 매일 그 가게 가잖아요. 제가 모를 줄 알았어요? 명진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지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선희 이모가 말했어요. 엄마 요즘 이상한 사람한테 빠져 있다고. 선이가 뭘 안다고. 이모가 걱정하는 거예요. 저도 걱정돼요. 걱정은 무슨 걱정. 난 애가 아니야. 명진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지수에게, 선희에게, 자신에게. 왜 이렇게 숨막힐까요? 왜 내 마음을 내가 정하면 안 될까요? 며칠 뒤 도경이 말했습니다.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평소와 다른 목소리였습니다. 진지했습니다. 명진은 긴장했습니다. 무슨 일인데요? 사실은요, 가기가 좀 어려워요. 도경은 손으로 얼굴을 쓸었습니다. 피곤해 보였습니다. 납품처랑 계약을 했는데 성금을 줘야 해요. 그래야 물건이 들어오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자금이 말끝을 흐렸습니다. 명진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얼마나 필요한데요? 500이요. 500만 원. 그게 제가 이런 말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근데 저희 누님 같고 제가 너무 편하게 생각한 거죠. 죄송해요. 믿을 사람이 없어서요.
도경의 눈빛이 간절했습니다. 명진은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믿는다는 것, 필요로 한다는 것, 이 감정을 뭐라고 불러야 할까요? 제가 도와드릴 수 있을까요? 빌리는 거예요. 한 달이면 돌려드릴게요. 약속해요. 명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오후 명진은 은행에 갔습니다. 통장을 꺼냈습니다. 남편이 남긴 돈이었습니다. 500만 원을 찾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맞는 걸까? 하지만 발걸음은 가게로 향했습니다. 도경은 돈을 받으며 명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꼭 갚을게요. 괜찮아요. 천천히요. 명진은 웃었습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기분,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명진은 통장을 보며 불안했습니다. 500만 원. 작은 돈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도경은 약속했습니다. 한 달이면 된다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도경은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명진이 먼저 가게에 갔습니다. 도경은 미안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죄송해요. 납품처에서 날짜를 미뤘어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얼마나요? 한 달이면 될 것 같아요. 명진은 알았다고 했습니다. 다시 한 달이 지났습니다. 도경은 또 말했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생각보다 일이 복잡해요. 근데 확실히 돈이 들어와요. 조금만 더요. 그리고 또 말했습니다. 사실 지금 추가로 필요한 게 있어요. 2천만 원만 더 있으면 계약이 확정돼요. 명진은 망설였습니다. 도경은 명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제발 부탁해요. 어머니 인생은 어머니 거잖아요. 딸분이 뭐라고 하셔도 직접 정하시는 거예요. 그 말이 명진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내 인생은 내 것. 맞는 말 같았습니다. 명진은 다시 은행에 갔습니다. 2천만 원을 찾았습니다. 그날 밤 지수가 통장을 봤습니다. 엄마, 이게 뭐예요? 뭐가? 돈이 왜 이렇게 빠져나갔어요? 지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명진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지수는 통장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그 사람한테 돈 준 거죠? 빌려준 거야. 곧 갚을 거야. 고지 언제예요? 한 달, 두 달. 엄마 정신 차려요. 지수야, 엄마가 판단한 거야. 판단이요? 이게 판단이에요? 엄마는 지금 속고 있는 거예요. 지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명진은 처음으로 딸의 눈물을 봤습니다. 두려움이 섞인 눈물이었습니다. 엄마 이 돈은 엄마 혼자 돈이 아니에요. 우리 집안 돈이에요. 그 말에 명진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알았어. 내가 알아서 할게. 명진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지수는 거실에 남아 울었습니다. 명진은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웠습니다. 귀를 막아도 지수의 흐느낌이 들렸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도경의 얼굴, 지수의 눈물, 줄어든 통장 숫자, 모든 게 뒤섞였습니다. 명진은 눈을 감았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닐지도 몰라. 그 생각이 스치는 순간 명진은 눈을 떴습니다. 어둠 속에서 천장이 보였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두려움이었습니다. 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오명진은 한도경의 가게 앞을 서성였습니다. 들어가야 할까 말아야 할까? 손에는 휴대폰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도경의 번호가 떠 있었습니다. 전화는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도 답이 없었습니다. 가게 문을 밀었습니다. 종이 딸랑거렸습니다. 안에는 낯선 젊은 남자가 있었습니다. 카운터에서 꽃을 포장하고 있었습니다. 명진을 보자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사장님은요? 아, 외출 중이세요? 볼일 있으세요? 명진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까요? 돈 받으러 왔다고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젊은 남자가 의자를 권했습니다. 잠깐 앉아 계세요. 곧 오실 거예요. 명진은 의자에 앉았습니다. 젊은 남자는 다시 노트북을 봤습니다. 명진은 가게 안을 둘러봤습니다. 꽃은 여전히 예뻤습니다. 하지만 먼지가 쌓인 것 같았습니다. 테이블도 예전보다 지저분했습니다. 저기요. 젊은 남자가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명진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혹시 어머니 사장님한테 돈 빌려주셨어요? 명진은 깜짝 놀랐습니다. 젊은 남자는 주변을 살피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조심하세요. 사장님 요즘 통화하는 거 들었는데 이번엔 크게 한 건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뭐라고요? 제 말이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 저도 사장님이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어머니 말고도 다른 분들도 자주 오시거든요. 다들 비슷한 나이시고 명진은 숨이 막혔습니다. 젊은 남자는 명함을 꺼내 건넸습니다. 정민재예요. 저 여기 아르바이트생이에요. 혹시 필요하시면 연락하세요. 명진은 명함을 받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가게를 나왔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명진은 전화를 꺼냈습니다. 윤선이에게 전화했습니다. 선이야, 응, 명진아. 왜? 나 도와줄 수 있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선이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지금 어디야? 내가 갈게. 1시간 뒤 선이가 명진의 집에 왔습니다. 명진은 모든 걸 말했습니다. 500만 원, 2천만 원, 도경의 약속, 지수의 눈물. 선이는 듣고만 있었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명진아, 나 며칠 전에 차를 좀 찾아봤어. 선이는 가방에서 종이 몇 장을 꺼냈습니다. 명진은 받아들었습니다. 프린트된 기사였습니다. 성남에서 비슷한 일 있었어. 꽃집 운영하는 사람이 중년 여성들한테 접근해서 투자 명목으로 돈 받아 먹었대. 피해자만 5명이야. 명진은 기사를 읽었습니다. 글자가 흐릿했습니다. 눈물 때문이었습니다. 가게 이름도 비슷해. 꽃앤드 기프트. 수법도 똑같아. 친절하게 접근하고, 외로운 사람 찾아서 돈 빌린다고 하고. 선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명진아, 어쩌면 좋아. 너 당한 거야. 명진은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기사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나 왜 이렇게 바보 같았을까? 네 잘못 아니야. 아니야. 내 잘못이야. 내가 외로웠나 봐. 그래서 그 사람 말 믿고 싶었어.
그게 진짜였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생각했어. 명진은 울었습니다. 선희는 명진을 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날 밤 명진은 서류 상자를 열었습니다. 남편이 남긴 서류들이었습니다. 이제는 봐야 했습니다. 도망칠 수 없었습니다. 명진은 하나씩 꺼내 정리했습니다. 통장, 계약서, 부동산 등기부등본, 그리고 자신이 도경에게 준 돈의 내역을 적었습니다. 날짜, 금액, 약속한 내용, 결혼 전 구청에서 일하며 배운 방식대로 정리했습니다. 적다 보니 패턴이 보였습니다. 도경은 처음엔 작은 돈을 빌렸습니다. 그리고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 다음엔 큰 돈을 빌렸습니다. 그리고 미뤘습니다. 다시 더 큰 돈을 요구했습니다. 명진은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자신에게도 도경에게도 내 감정이 진짜였던 순간들까지 전부 거짓이 된 거야. 새벽이 되어서야 지수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명진은 여전히 서류를 보고 있었습니다. 지수는 명진을 보더니 조용히 물었습니다. 엄마, 안 주무세요? 지수야. 명진은 지수를 봤습니다. 지수의 눈이 부어 있었습니다. 지수도 울었구나. 명진은 가슴이 아팠습니다. 미안해. 엄마, 내가 잘못했어. 내 말 들었어야 했는데. 지수는 명진 옆에 앉았습니다. 서류를 봤습니다. 엄마, 이건 엄마 잘못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나쁜 거예요. 엄마가 잠시 실수한 건 맞지만 그걸 이용한 건 그 사람이에요. 나쁜 건 그 사람이야. 지수의 말에 명진은 눈물이 났습니다. 지수가 처음으로 엄마 편을 들어줬습니다. 명진은 지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수야, 엄마가 해결할게. 어떡해요? 모르겠어. 근데 가만히 있을 순 없어. 나 이대로는 못 살아. 명진의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지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도와드릴게요. 내가 옆에 있을게. 다음 날 아침 명진은 다시 도경의 가게로 갔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휴대전화의 녹음 버튼을 켰습니다. 심장 소리밖에 들리지 않았습니다. 이번엔 확실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도경이 있었습니다. 명진을 보자 환하게 웃었습니다. 오랜만이에요. 도경 씨. 명진은 더 이상 웃지 않았습니다. 도경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돈 돌려주세요. 어머니, 그게 약속하셨잖아요. 한 달이면 된다고. 이제 석 달이 지났어요. 어머니, 사정이 생겨서요. 조금만 더. 조금만 더는 없어요. 당장 돌려주세요. 명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도경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정말 죄송해요. 근데 지금은 힘들어요. 좀 더 기다려주시면. 얼마나요? 또 한 달? 두 달? 아니면 1년? 어머니! 도경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명진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저도 어쩔 수 없어요. 제가 사업에 실패한 거예요. 어머니도 이해해 주셔야죠. 이해요? 제 돈 가지고 무슨 사업을 했는지 말씀해 주세요. 계약서는요? 납품처는요?
도경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명진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저한테만 그런 거 아니죠? 다른 사람들도 있죠? 어머니, 무슨... 성남에서도 똑같은 짓 했죠? 도경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명진은 돌아섰습니다. 가게를 나오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일주일 드릴게요. 일주일 안에 돈 안 돌려주시면 경찰서 갈 거예요. 문이 닫혔습니다. 명진은 멈추지 않고 걸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하지만 멈추면 안 됐습니다. 멈추면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집에 돌아와 명진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뛰는 심장과 손의 떨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휴대전화 녹음 버튼을 이제야 껐습니다. 자신이 한 말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도경이었습니다. 명진은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가 왔습니다. 어머니, 제발 오해 풀어요. 저 정말 어머니는 달랐어요. 명진은 문자를 지웠습니다. 또 울렸습니다. 또 지웠습니다. 그날 밤 명진은 거울 앞에 섰습니다. 붉은 립스틱을 꺼냈습니다. 뚜껑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바르지 않았습니다. 대신 립스틱을 쓰레기통에 던졌습니다. 이제 이런 건 필요 없어. 명진은 생각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사랑받고 싶은 사람이 아니야. 나는 내 것을 지켜야 하는 사람이야. 선을 넘은 건 도경이 아니었습니다. 명진 자신이었습니다. 이제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한도경은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오명진은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날짜별로, 금액별로, 통화 내용별로 남편의 서재를 정리하며 찾아낸 금융 서적을 읽었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단어는 적어뒀다가 인터넷으로 찾아봤습니다. 계약서란 무엇인지, 차용증이란 무엇인지, 사기죄의 성립 요건이 무엇인지. 지수는 출근하기 전 명진을 봤습니다. 엄마, 밤새 또 그거 보신 거예요? 아냐. 조금 잤어.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괜찮아. 무리하지 않을게. 그래도 이제 알아야 하니까. 명진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지수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달라졌다는 걸 느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윤선이가 전화했습니다. 명진아, 나 지금 그쪽을 갈게. 그래. 와. 1시간 뒤 선이가 왔습니다. 손에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이거 봐. 봉투 안에는 프린트물이 여러 장 들어 있었습니다. 명진은 하나씩 꺼내 읽었습니다. 인터넷 카페 게시글이었습니다. 꽃집 사기주의, 투자 사기 피해자 모임, 중년 여성 타깃 사기. 명진아, 너만 당한 게 아니야. 선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 사람들 연락처 알아냈어. 몇 명은 이미 경찰 신고했대. 근데 돈은 못 받았어. 도경이란 사람이 재산을 다 숨겼대. 명진은 글을 계속 읽었습니다. 비슷한 수법, 비슷한 금액, 비슷한 나이의 피해자들. 명진의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허무였습니다. 내가 특별했던 게 아니구나. 뭐? 나 그 사람이. 내가
나를 특별하게 본 줄 알았어. 근데 나는 그냥 리스트 중 하나였구나. 선희는 명진을 봤습니다. 명진의 눈에 눈물이 없었습니다. 선희는 그 모습이 더 무서웠습니다. 명진아, 너 괜찮아? 응, 괜찮아. 정말? 선희야. 명진은 선희를 똑바로 봤습니다. 나 이제 안 울어. 울면 지는 것 같아. 선희는 명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웠습니다. 그날 오후 명진은 정민재에게 전화했습니다. 민재가 준 명함에 적힌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민재 씨, 저 기억하세요? 저번에 가게에서 만났던 아, 네. 기억해요. 혹시 만날 수 있을까요? 부탁드릴 게 있어서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사장님 관련된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내일 괜찮으세요? 다음 날 명진은 민재를 만났습니다. 조용한 카페였습니다. 민재는 노트북을 들고 왔습니다. 어머니, 제가 도와드릴 수 있을까 싶어서요. 민재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화면에는 엑셀 파일이 떠 있었습니다. 이거 사장님 컴퓨터에 있던 거예요. 제가 백업해뒀어요. 명진은 화면을 봤습니다. 고객 리스트라는 제목. 그 아래로 이름들이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나이, 주소, 전화번호, 가족관계, 추정 자산. 명진의 이름도 있었습니다. 61세, 배우자 사망, 딸릴 예금 약 1억. 명진은 숨이 막혔습니다. 이게 타겟 리스트예요. 사장님이 접근할 사람들을 정리한 거예요. 민재는 파일을 스크롤했습니다. 이름이 10여 개 더 나왔습니다. 어머니만 당한 게 아니에요. 여기 사람들 다 피해자예요. 명진은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자신이 사람이 아니라 숫자였다는 사실. 예금 1억이라는 표시. 명진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 꺼졌습니다. 마지막 남은 기대 같은 것. 민재 씨, 이거 경찰한테 줄 수 있어요? 네. 그래서 백업했어요. 왜요? 왜 저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민재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비슷한 일 당하셨거든요. 몇 년 전에. 그때 아무도 안 도와줬어요. 어머니 혼자 끙끙 앓다가 많이 힘들어 하셨어요. 민재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그냥 못 보겠더라고요. 명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마워요. 아니요. 제가 더 일찍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아니에요. 충분해요. 명진은 USB를 받았습니다. 작은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무거웠습니다. 그날 저녁 명진은 선희를 불렀습니다. 거실 테이블에 서류들을 펼쳐 놓았습니다. 이제 뭘 해야 할까? 경찰 가야지. 혼자? 선희는 명진을 봤습니다. 명진이 말했습니다. 나 혼자 가면 개인 사건이야. 근데 우리가 함께 가면 집단 사건이 되겠네. 맞아. 명진은 피해자 리스트를 가리켰습니다. 이 사람들 연락해 볼 수 있어? 해볼 수는 있는데 명진아, 쉽지 않을 거야. 사람들 창피해서 안 나올 수도 있어. 알아. 나도 창피해. 근데 숨으면 다음 사람도 당해. 명진의 목소리가 단단했습니다. 선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내가 연락해 볼게. 일주일 동안
선희는 피해자들을 찾아다녔습니다. 대부분 거절했습니다. 그냥 잊고 싶다. 창피해서 못 나간다. 가족이 알까봐 무섭다. 하지만 몇 명이 응했습니다. 나도 당했다. 혼자만 당한 줄 알았다. 이러다 또 당할까봐 무섭다. 명진은 그들을 만났습니다. 카페에서, 공원에서, 조용한 식당에서, 나이도 다르고 사는 곳도 달랐지만 이야기는 비슷했습니다. 외로웠고, 친절에 속았고, 돈을 잃었고, 스스로를 책망했습니다. 명진은 그 자리에서 말했습니다. 부끄러운 건 우리가 아니에요. 한 여자가 울었습니다. 근데 제가 바보 같아서요. 아니에요. 우리가 바보여서 당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나쁜 거예요. 명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말하면서도 자신에게 하는 말 같았습니다. 우리가 숨으면 그 사람은 또 할 거예요. 다음 사람한테, 우리 같은 사람한테. 여자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울음을 멈추지 못했지만 고개는 끄덕였습니다. 같이 가요. 경찰서에. 혼자가 아니라 함께. 명진은 손을 내밀었습니다. 한 여자가 손을 잡았습니다. 그 다음 여자가 잡았습니다. 그렇게 5명의 손이 이어졌습니다. 그날 밤 명진은 거울을 봤습니다. 얼굴은 여전히 늙었고 주름은 여전히 깊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이 달랐습니다. 더 이상 외로워 보이지 않았습니다. 명진은 서랍을 열었습니다. 쓰레기통에 버렸던 립스틱을 꺼냈습니다. 닦아냈습니다. 뚜껑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바르지 않았습니다. 대신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이건 사랑을 위한 게 아니야. 이건 나를 위한 거야. 명진은 생각했습니다. 나는 복수하려는 게 아니야. 나는 내가 잃어버린 걸 찾으려는 거야. 존엄, 선택, 목소리,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도경이었습니다. 명진은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머니, 도경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전히 부드러웠습니다. 제발 오해 풀어요. 저 정말 어머니 생각해서. 도경 씨, 명진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모레 경찰서 갈 거예요. 저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 5명이 함께 가요. 어머니. 그게 무슨, 증거도 다 있어요. 파일도, 통화 기록도, 문자도. 끝났어요. 명진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선을 넘었습니다. 이제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명진은 알았습니다. 이게 시작이라는 것을. 목요일 오전 10시 성남경찰서. 오명진은 검은색 가디건을 입고 경찰서 앞에 섰습니다. 하늘은 흐렸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명진은 가방 끈을 고쳐 잡았습니다. 안에는 서류 뭉치가 들어 있었습니다. 뒤에서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윤선이었습니다. 그 옆에 4명의 여자가 더 있었습니다. 모두 비슷한 나이였습니다. 표정은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다들 오셨네요. 명진이 말했습니다. 여자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 여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정말 괜찮을까요? 괜찮아요. 우리가 함께니까요. 명진은 먼저 문을 밀었습니다. 경찰서 안은 밝았습니다. 민원 창구에 사람들이 서 있었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하얗게 내려왔습니다. 명진은 창구로 갔습니다. 경찰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떻게 오셨어요? 신고하러 왔습니다. 사기 피해 신고요. 명진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경찰관은 서류를 꺼내며 물었습니다. 피해자 본인이세요? 네.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도 전부 피해자예요. 경찰관은 뒤에 선 여자들을 봤습니다. 5명이었습니다.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안으로 들어오세요. 조사실은 좁았습니다. 명진은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경찰관 2명이 들어왔습니다. 명진은 가방에서 서류를 꺼내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날짜별로 정리된 이체 내역, 문자 메시지 출력본, 통화 녹음 파일, 그리고 USB. 이게 다 증거예요. 경찰관은 서류를 넘겼습니다.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이거 조직적으로 한 건가요? 네. 용의자는 한도경이고요. 이 USB에 피해자 명단이 들어 있어요. 경찰관은 USB를 컴퓨터에 꽂았습니다. 화면에 엑셀 파일이 떴습니다. 스크롤이 내려갔습니다. 이름, 나이, 자산. 경찰관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 정도면 집단 사기네요. 조사는 3시간 걸렸습니다. 명진은 처음부터 끝까지 말했습니다. 만난 경위, 금전거래 과정, 약속 불이행, 협박. 다른 피해자들도 차례로 진술했습니다. 이야기는 비슷했습니다. 같은 수법, 같은 말투, 같은 결말. 오후 2시 조사가 끝났습니다. 경찰관이 말했습니다. 일단 접수는 됐고요. 용의자 소환하겠습니다. 며칠 안에 연락드릴게요. 명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찰서를 나왔습니다. 하늘은 여전히 흐렸습니다. 비가 올 것 같았습니다. 여자들은 각자 흩어졌습니다. 명진과 선이만 남았습니다. 명진아, 고생했어. 아니야. 이제 시작인걸. 그래도 넌 잘했어. 선이가 명진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명진은 웃지 않았습니다. 웃을 기분이 아니었습니다. 사흘 뒤 경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한도경이 소환됐습니다. 명진은 경찰서에 다시 갔습니다. 대질 조사였습니다. 조사실에서 도경을 봤습니다. 도경은 수척해 보였습니다. 머리가 헝클어져 있었고 눈에는 다크서클이 있었습니다. 명진을 보자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명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앉았습니다. 경찰관이 물었습니다. 피해자분이 맞습니까? 도경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금전거래 사실 인정하십니까? 네. 근데 그건 투자였어요. 사기가 아니라 투자라면 계약서가 있어야죠. 있습니까? 도경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경찰관은 엑셀 파일을 출력한 종이를 내밀었습니다. 이건 뭡니까? 이름, 나이, 자산 추정치.
이게 투자 명단입니까? 도경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입술이 떨렸습니다. 그건 제가 타겟 리스트 맞죠? 도경은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명진은 그 모습을 봤습니다. 무너지는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명진의 가슴은 시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공허했습니다. 조사가 끝나고 도경이 나갔습니다. 복도에서 명진과 마주쳤습니다. 도경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발 합의하면 안 될까요? 명진은 멈춰 섰습니다. 도경을 봤습니다. 얼마 드릴까요? 전액은 힘들어도 도경 씨, 명진의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저는 돈 때문에 이러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뭐 때문에요? 당신이 우리한테 한 게 뭔지 알아요? 도경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명진은 말을 이었습니다. 당신은 우리 감정을 팔아먹었어요. 외로움을, 존중받고 싶은 마음을, 누군가한테 필요한 사람이 되고 싶은 마음을, 그걸 돈으로 바꿨죠. 도경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어머니는 달랐어요. 정말로 그만하세요. 명진은 돌아섰습니다.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복도를 걸었습니다. 뒤에서 도경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제발 명진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경찰서를 나왔습니다. 밖에는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가랑비였습니다. 명진은 우산을 펴지 않았습니다. 그냥 걸었습니다. 비가 얼굴에 닿았습니다. 차가웠습니다. 명진은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끝났구나. 하지만 통쾌하지 않았습니다. 도경이 무너지는 걸 봤습니다. 경찰서에 끌려가는 걸 봤습니다. 그런데 가슴이 비었습니다. 내가 원했던 게 뭐였지? 복수였을까요? 아니었습니다. 명진은 알았습니다. 자신이 원했던 건 복수가 아니라 인정이었습니다. 내가 당한 게 내 잘못이 아니다라는 인정. 내가 바보가 아니다라는 확인. 그걸 얻었습니다. 경찰도 믿었고, 피해자들도 함께했고, 증거도 충분했습니다. 도경은 유죄였습니다. 그런데 왜 공허할까요? 명진은 집에 도착했습니다. 옷이 젖어 있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머리가 축축했고 화장기 없는 얼굴이었습니다. 늙어 보였습니다. 명진은 화장대를 열었습니다. 립스틱을 꺼냈습니다. 뚜껑을 열었습니다. 입술에 대려다 멈췄습니다. 이제 이걸 왜 바르지? 사랑받으려고? 아니었습니다. 예뻐 보이려고?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럼 뭐 때문에? 명진은 립스틱을 내려놓았습니다. 대신 거울을 봤습니다.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봤습니다. 주름, 흰 머리, 처진 눈꺼풀. 하지만 눈빛은 달랐습니다. 예전과 달랐습니다. 나는 살아남았어. 그 생각이 들자 눈물이 났습니다. 울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눈물이었습니다. 명진은 닦지 않았습니다. 흐르게 두었습니다. 며칠 뒤 법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도경의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재판은 2달 뒤였습니다. 명진은 피해자들과 다시 만났습니다.
카페에서였습니다. 다들 조금씩 표정이 밝아져 있었습니다. 저, 고마워요. 도와주시지 않았으면 저는 계속 숨어 살았을 거예요. 한 여자가 말했습니다. 명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우리가 함께여서 가능했어요. 그래도요. 명진은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웃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명진은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희미한 빛이 들어왔습니다. 창밖 가로등 불빛이었습니다. 명진은 생각했습니다. 끝났어. 이제 끝났어. 하지만 정말 끝난 걸까요? 도경은 잡혔지만 명진이 잃어버린 시간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돈도 일부만 돌아올 것이었습니다. 딸과의 관계도 여전히 서먹했습니다. 명진은 눈을 감았습니다. 복수는 끝났습니다. 하지만 삶은 계속됐습니다. 그게 더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2008년 가을, 법정. 오명진은 방청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옆에는 윤선이와 다른 피해자들이 있었습니다. 판사가 판결문을 읽었습니다. 한도경, 징역 3년, 집행유예 없음. 피해금 일부 배상 명령. 법정은 조용했습니다. 도경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변호사가 뭔가 속삭였지만 도경은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재판장이 마지막 말을 했습니다. 피해자들에게 사과하십시오. 도경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방청석을 봤습니다. 명진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도경의 입이 열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목소리가 작았습니다. 명진은 표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냥 봤습니다. 도경은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재판이 끝났습니다. 사람들이 일어났습니다. 명진도 일어났습니다. 법정을 나왔습니다. 복도는 밝았습니다. 햇빛이 창문으로 들어왔습니다. 명진 씨, 끝났네요. 한 피해자가 말했습니다. 명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끝났어요. 이제 마음 놓으셔도 되겠어요. 명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놓였을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법원을 나왔습니다. 가을 바람이 불었습니다. 낙엽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선희가 물었습니다. 명진아, 밥 먹을래? 아니, 난 집에 갈래. 혼자 있지 마. 같이 있자. 괜찮아. 나 좀 쉬고 싶어. 명진은 버스를 탔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거리는 평범했습니다. 사람들은 걷고 차는 달리고 세상은 여전히 돌아갔습니다. 명진만 멈춰 있는 것 같았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집은 조용했습니다. 지수는 아직 퇴근 전이었습니다. 명진은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TV를 켜지 않았습니다.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이제 뭘 하지?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지난 몇 달 동안 명진은 한 가지 목표만 있었습니다. 도경을 법정에 세우는 것. 그게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뭘 해야 할까요? 명진은 통장을 꺼냈습니다. 배상금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전액은 아니었습니다. 절반 정도였습니다. 나머지는 돌아오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도경에게 재산이 없었습니다. 명진은 통장을 닫았습니다. 돈보다 시간이 아까웠습니다. 몇 달을 이 일에만 매달렸습니다. 그 시간 동안 명진은 무엇을 했을까요? 남편을 제대로 보내드렸을까요? 딸과 대화를 더 했을까요? 자신을 돌봤을까요? 명진은 안방으로 갔습니다. 화장대 앞에 앉았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얼굴은 더 늙어 보였습니다. 주름이 깊어졌고 흰 머리가 늘었습니다. 명진은 서랍을 열었습니다. 립스틱이 있었습니다. 뚜껑을 열었습니다. 색은 여전히 붉었습니다. 명진은 입술에 댔습니다. 천천히 발랐습니다. 거울 속 얼굴을 봤습니다. 립스틱이 번졌습니다. 손이 떨린 것입니다. 명진은 립스틱을 내려놓았습니다. 휴지로 입술을 닦았습니다. 붉은 자국이 남았습니다. 완전히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이게 뭐지? 명진은 생각했습니다. 이 립스틱은 무엇을 위한 것일까요? 처음엔 사랑이었습니다. 그 다음엔 복수였습니다. 이제는 뭘까요? 문 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수가 돌아왔습니다. 엄마, 나 왔어요. 응, 여기. 지수가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명진을 보더니 물었습니다. 재판 어떻게 됐어요? 징역 3년. 다행이네요. 지수는 명진 옆에 앉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지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나 이번 달부터 같이 상담 받아볼래요. 상담? 응, 나도 무서웠어. 엄마 잃을까봐, 돈 잃을까봐. 근데 그것보다 엄마가 혼자 아파하는 게 더 무서웠어. 지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명진은 딸을 봤습니다. 지수도 힘들었구나. 명진은 손을 내밀었습니다. 지수가 잡았습니다. 미안해. 아니에요. 제가 미안해요. 엄마 말 안 들어줬잖아요. 아니야. 넌 옳았어. 나만 바보였어. 엄마는 바보가 아니에요. 지수가 명진을 안았습니다. 명진도 안았습니다. 얼마나 만에 안아보는 걸까요? 기억이 안 났습니다. 며칠 뒤 명진은 피해자 모임에 갔습니다. 카페에 5명이 모였습니다. 다들 표정이 밝아져 있었습니다. 우리 이름 정하자. 모임 이름. 한 사람이 제안했습니다. 다들 고민했습니다. 누군가 말했습니다. 봄의 기록은 어때요? 봄의 기록? 우리 봄에 만났잖아요. 그리고 기록을 남겼고, 우리가 당한 것도, 이긴 것도. 다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명진도 끄덕였습니다. 좋은 이름이었습니다. 그럼 우리 계속 만날까요? 좋죠. 한 달에 한 번씩. 좋아요. 모임은 그렇게 정해졌습니다. 명진은 집으로 돌아오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혼자가 아니구나. 비슷한 아픔을 겪은 사람들이 있구나. 그날 밤 명진은 한강 둔치에 갔습니다. 벤치에 앉았습니다. 강물이 흘렀습니다. 어두웠지만 불빛들이 반짝였습니다. 명진은 가방에서 립스틱을 꺼냈습니다.
뚜껑을 열었습니다. 바르지 않았습니다. 그냥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이 립스틱은 이제 무엇일까요? 사랑도 아니고 복수도 아니었습니다. 그럼 뭘까요? 명진은 깨달았습니다. 이건 나였습니다.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 내가 포기하지 않았다는 표식, 내가 여전히 흔들리지만 그래도 여기 있다는 신호. 명진은 립스틱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벤치에서 일어났습니다.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복수는 끝났지만 명진이 얻은 건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돈도 전부 돌아오지 않았고, 시간도 돌아오지 않았고, 관계도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명진은 하나를 얻었습니다.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나는 속았지만 사라지지 않았어. 명진은 생각했습니다. 나는 늑대를 사랑한 여자가 아니야. 나는 나 자신을 끝내 포기하지 않은 여자야. 그게 명진의 진짜 복수였습니다. 도경을 무너뜨린 게 아니라 자신을 다시 세운 것. 그게 더 어려운 일이었고 더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지수가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명진을 보고 웃었습니다. 엄마, 어디 갔다 와요? 응. 바람 쐬고. 배고프지 않아요? 라면 끓일까요? 그래. 같이 먹자. 명진은 소파에 앉았습니다. 지수가 부엌으로 갔습니다. 냄비 소리가 들렸습니다. 물 끓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명진은 창밖을 봤습니다. 밤이었습니다. 어두웠습니다. 하지만 불빛들이 있었습니다. 아파트 불빛, 가로등 불빛, 차 불빛. 세상은 여전히 어두웠지만 불빛은 있었습니다. 명진도 그 중 하나였습니다. 작지만 꺼지지 않은 불빛. 2009년 봄 오전 6시. 오명진은 눈을 떴습니다. 알람을 맞춰둔 건 아니었습니다. 몸이 기억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침대 옆자리는 비어 있었습니다. 이불은 반듯했습니다. 명진은 일어났습니다. 부엌으로 갔습니다. 물을 틀었습니다. 찬물이 손등을 적셨습니다. 냄비를 꺼냈습니다. 쌀을 씻었습니다. 한 공기 반. 혼자 먹을 분량이었습니다. 물이 맑아질 때까지 헹궜습니다. 명진은 냄비를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아파트 단지에 봄볕이 들었습니다. 산책 나온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밥을 지었습니다. 김치찌개를 끓였습니다. 계란 한 개를 풀었습니다. 상을 차렸습니다. 혼자였지만 제대로 차렸습니다. 명진은 천천히 먹었습니다. 밥맛이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밥이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달랐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그릇을 씻고 행주로 닦고 선반에 올렸습니다. 손이 여전히 거칠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손이 싫지 않았습니다. 이 손으로 서류를 정리했고 증거를 모았고 다른 사람의 손을 잡았습니다. 오전 9시 명진은 외출 준비를 했습니다. 옷장을 열었습니다. 검은색 가디건을 꺼냈습니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화장대를 열었습니다. 립스틱이 있었습니다. 명진은 뚜껑을 열었습니다. 입술에 댔습니다. 천천히 발랐습니다. 붉은색이었습니다.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거울 속 얼굴을 봤습니다. 늙었지만 살아 있었습니다. 이제 이 색은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복수도 아니었습니다. 이건 명진 자신이었습니다. 나는 여기 있다는 표시였습니다. 명진은 가방을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1층 버튼을 눌렀습니다. 내려가는 동안 거울에 비친 자신을 봤습니다. 립스틱이 또렷했습니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봄바람이 불었습니다. 명진은 버스 정류장으로 걸었습니다.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오늘은 뭘 하지? 피해자 모임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봄의 기록. 한 달에 한 번 만났습니다. 처음엔 사건 이야기만 했습니다. 이제는 삶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지내는지, 무엇이 힘든지, 무엇이 좋아졌는지. 버스에 올랐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거리는 평범했습니다. 사람들은 걷고, 차는 달리고, 세상은 돌아갔습니다. 명진도 그 일부였습니다. 카페에 도착했습니다. 4명이 이미 와 있었습니다. 명진을 보고 손을 흔들었습니다. 명진 씨, 오셨어요? 늦었어요? 아니요. 저희가 일찍 왔어요. 명진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커피를 시켰습니다. 대화가 시작됐습니다. 요즘 어떠세요? 저는 딸이랑 여행 계획 세우고 있어요. 좋네요. 어디로요? 제주도요. 딸이 휴가 내서 같이 가자고 했어요. 다들 웃었습니다. 명진도 웃었습니다. 한 사람이 명진을 봤습니다. 명진 씨는요? 저는 구청 일 계속하고 있어요. 기간제지만 괜찮아요. 힘들지 않으세요? 아니에요. 사람들 만나니까 좋아요. 구청 민원 안내 일이었습니다. 서류를 정리하고 사람들을 안내하고 민원을 접수했습니다. 단순한 일이었지만 나쁘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배울 수 있었습니다. 모임은 2시간 동안 이어졌습니다. 웃기도 하고 울기도 했습니다. 명진은 듣기만 하다가 마지막에 말했습니다. 우리 잘 살아내고 있네요. 다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 사람이 말했습니다. 다 명진 씨 덕분이에요. 아니에요. 우리 모두 덕분이죠. 명진은 웃었습니다. 오후 4시 명진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집은 조용했습니다. 지수는 아직 퇴근 전이었습니다. 명진은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TV를 켜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햇빛이 들어왔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서류 상자가 생각났습니다. 남편이 남긴 서류들. 이제 명진은 그 서류들을 이해했습니다. 부동산, 금융, 계약. 어렵지만 불가능하지 않았습니다. 배우면 됐습니다. 명진은 안방으로 갔습니다. 남편의 서재를 열었습니다. 정리가 끝나 있었습니다.
명진이 정리한 것입니다. 책들도 서류들도 모두 제자리에 있었습니다. 명진은 책상에 앉았습니다. 서랍을 열었습니다. 남편의 만년필이 있었습니다. 명진은 꺼내 들었습니다. 묵직했습니다. 종이를 꺼냈습니다. 펜을 들었습니다. 무엇을 쓸까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썼습니다. 나는 오명진입니다. 61세입니다. 남편을 잃었고 사기를 당했고 법정에 섰습니다. 돈을 일부 잃었고 시간도 잃었습니다. 하지만 나 자신은 잃지 않았습니다. 명진은 멈췄습니다. 다시 썼습니다. 나는 여전히 외롭습니다. 가끔은 흔들립니다. 하지만 이제는 숨지 않습니다. 나는 여기 있습니다. 글을 다 쓰고 내려놓았습니다. 읽지 않았습니다. 그냥 서랍에 넣었습니다. 언젠가 다시 볼지도 모르고 영영 안 볼지도 모릅니다. 그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저녁 6시 지수가 돌아왔습니다. 엄마! 응, 여기. 지수가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명진을 보고 웃었습니다. 엄마, 오늘 립스틱 예뻐요. 명진은 입술을 만졌습니다. 립스틱이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 응, 엄마한테 잘 어울려요. 지수는 부엌으로 갔습니다. 명진은 거울을 봤습니다. 립스틱이 조금 번져 있었습니다.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그날 밤 명진은 한강 둔치에 다시 갔습니다. 벤치에 앉았습니다. 강물이 흘렀습니다. 어두웠지만 불빛들이 반짝였습니다. 명진은 가방에서 립스틱을 꺼냈습니다. 손에 쥐었습니다.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금방 손의 온기로 따뜻해졌습니다. 이 립스틱은 이제 무엇일까요? 명진은 알았습니다. 이건 명진의 증거였습니다. 살아남은 증거, 포기하지 않은 증거, 여전히 흔들리지만 그래도 여기 서 있는 증거. 명진은 립스틱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일어났습니다. 집으로 걸었습니다.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완벽하지 않아. 여전히 외롭고 여전히 불안해. 하지만 나는 여기 있어. 그걸로 충분해. 집에 도착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을 봤습니다. 늙었지만 지치지 않았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지수가 소파에서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명진을 보고 물었습니다. 엄마, 어디 갔다 와요? 응, 산책. 추웠어요? 아니, 괜찮았어. 명진은 옆에 앉았습니다. 지수는 책을 덮었습니다. 두 사람은 TV를 켰습니다. 드라마가 나왔습니다. 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함께 있었습니다. 그게 충분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명진은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희미한 빛이 들어왔습니다. 창밖 가로등 불빛이었습니다. 명진은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도 6시에 일어나겠지. 밥을 하고 출근하고 사람들을 만나겠지. 평범한 하루겠지. 하지만 이제는 알았습니다.
평범한 하루도 살아낸 하루라는 것을 명진은 잠들었습니다. 립스틱은 화장대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뚜껑이 닫혀 있었습니다. 붉은색이었습니다. 사랑도 아니고 복수도 아니고 그저 명진 자신의 색이었습니다. 그 색은 내일도 모레도 거기 있을 것입니다. 명진이 있는 한